다음은 세명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전문위원이신 신하영 교수님께서 KNC 결과를 통한 세명대 학생 경험 특징 분석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교육성과관리센터의 신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KNC 결과를 통해서 우리 세명대 학생 경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안수현 센터장님께서 자가 영양 진단 그리고 참 영양 진단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학이 만들어낸 자체적인 지표로 학생들의 교육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 주셨다면 사실 이 KNC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타 대학 그리고 동료 대학과의 교차 검증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 관리 측면에서 이 서베이 결과, 실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일 것입니다. 사실 진단과 평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지고 한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느냐에 있습니다. 고등교육에서 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의 수월성,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교수자는 잘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바꾼 게 없다라는 보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기업에서도 ESG라고 해서 지속 가능적인 성장 그리고 거버넌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수익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속해 있는 그 사회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는 그 사회가 모두 함께 살기 좋아져야지만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에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대학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즉, 지속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대학을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하는 경험이 이후에 학생들의 평생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는지를 알고 그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KNC는 이러한 좀 전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태 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NC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대학이 이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역량을 만들어내고 진단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조직 자원의 특성도 저희 유이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학부교육 실태조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K넷시, 그리고 대학 자체의 개발 역량 진단 도구, 방금 전에 안수현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역량 자가 진단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종단적으로도 저희가 내부적인 참 역량 진단을 축적해 갈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 다른 대학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축적해 나가고 있어서 사실 이 두 가지가 대내외적으로 교차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입으로고 할 수 있습니다. KNC 진단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K자가 붙으면 우리가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 과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넷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방금 더 전에 이제 조성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학생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요즘에는 참여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몰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정말 몰입할 수 있는 대학의 몰입, 그리고 이 몰입은 곧 학생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몰입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각각의 요인으로, 하위 요인으로 쪼개서 측정하는 것이 K니시라고, 내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맞고요. 이를 우리 한국에 맞춰서 토착 풍토에 맞춰서 변형한 것이 K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참 역량 안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참여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상호작용 같은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동료와의 학습이라든가 교수와의 경험 그리고 캠퍼스 환경 같은 것들이 이 참 역량 CHARM과 또 많이 부분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KNC 결과 저희 참 역량 진단이 어떻게 교차될 수 있는지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KNC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동료 대학과의 비교 상대 데이터만을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국의 대학들처럼 내시를 했을 때 주별로 그리고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별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중소대학인 경우에는 사실 대동소이하게 학생들이 입결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타나면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사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봐야 할 부분은 학습 참여라는 요인입니다. 이것이 그 인게이지먼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세명대학교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자,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방사형 그래프에서 동료 대학 A 집단과 B 집단과의 비교입니다. A 집단은 지방 중소형 대학이고 B 집단은 2주기 대학 평가에서 저희와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수와 의 인터랙션, 경험 부분에서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약간 아래로 쳐져 있는 부분이 협동적 학습 부분입니다. 협동적 학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토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학생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교수자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혹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과 2020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는 가장 큰 변수가 있었죠. 바로 코비드 19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상 가능하게도 사실 다양한 그룹 간 교류, 교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격 교육이 확대가 됐고 예전보다 학생들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LMS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이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여기서 동료 학습이 낮아졌다는 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인이 학습자 심리 및 대학 만족 부분입니다. 자, 대학의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지지를 받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이것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이 지지입니다. 학생들이 아까 그 배상훈 교수님께서 기조 강연하실 때 공급자가 많아진다고 했었죠. 이 부분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패스트 캠퍼스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가서 내가 사교육 받고 해결하지 뭐.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학생들에게 그런 아카데미를 개설하지 않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 비교과 프로그램 보셨죠? 역량별로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이 대학이 지지적 환경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세명대 학생들이 여기 아주 괄목할 만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는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중도 이탈이라든가 학생 몰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중소형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대학 본부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정책에 있어서도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확산되고 있지 않고 학생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큰데 우리 세명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나를 위해서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결과로 생각이 드는데요. 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대학의 몰입 부분입니다. 이 몰입 부분은 인게이지먼트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대학 내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대학에 온 나 자신이 굉장히 잘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느낌입니다. 자, 2020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까요? 네, 여기 점선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코비드 19 때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학습 격차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세명대 학생들이 이 원격 교육, 전면 비대면 환경에서 갑자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진 겁니다. 뭘까요? 우리 학생들이 모두 프로그래머라서 이 원격 강의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만의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연결해서 학생들의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 성과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패턴하고 관련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학생들의 패턴 중에서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사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LMS 중심의 원격 교육 학습에서 잘 적응하고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를 볼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협동 능력 부분이 약간 다소 낮은데요. 이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교수 학습 그리고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자, 자기의 학업 효능감이 높고 본인이 스스로의 인프라, 본인이 스스로의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것에 비해서 인터랙션, 상호작용 관련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과 20년 사이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좀 패턴의 변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이제 진로 성숙도라든가 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판로 탐색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세명대 학생들이 고효과 프로그램, 이때 이야기하는 고효과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취업에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입증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해 보시면 세명대 학교 학생들이 패턴은 비슷하나 전체적인 양에 있어서 좀 낮아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가 전공 내에서 캡스톤 디자인 과목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참여를 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여기 보시는 협동 능력 같은 부분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앞에 나왔던 이 교수학습 상호작용이 좀 떨어져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몇 가지 시사점을 뽑으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량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네, 지금으로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잘한다. 네, 교육 수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좀 고립된 학습 경험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혼자 암기하거나 인지 중심으로 하던 학습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협동적인 학습 활동, 협동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교우관계 만족도가 좀 낮았던 것과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효과 프로그램. 4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취업을 하고 실제로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한 참여가 좀 낮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호작용 중심의 공동체 학습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조 강연에서도 교육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대학은 그냥 조직이 아니라 교육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교실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상황이죠.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수 학습 상호작용은 일단 연속적일 수도 있고요. 게시판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풍성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 활동을 교과 그리고 비교과에서 모두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참여를 위해서 지역혁신 프로그램이든가 리빙랩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효과 프로그램에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으로 교양과 비교과 프로그램 통해서 4학년 학생들의 부족한 이 고효과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취업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참 역량 자가진단과 그리고 KNC 문항을 어떻게 교차할 수 있을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 역량의 교육성과 대학 몰입 진로 결정 그리고 도전 성장 자립과 우리 KNC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교차시킨다면 전국 대학 대비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강점 혹은 우리 대학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발전될지도 저희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대학들은 학생 경험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에서는 대학 학생 경험 설문지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사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지 같은 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동안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암묵지라고 생각했던 것들, 비공식적이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통해서 참 역량을 측정하고 그리고 K-내시를 통해서 학생 경험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축적하는 동안 우리 세명대 학생들이라는 하나의 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세명대 학생이라는 하나의 퍼소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모니터링 해가면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은 학생 경험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학생 성장이 주도하는 대학의 성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